안녕하세요, 박인춘입니다. 오늘은 욕을 한번 해볼게요. 제가 사실 아까 붕괴를 많이 했거든요. 많이 화가 나가지고 막 저기 했었는데 어떤 농지가 있잖아. 이렇게요. 농지에 지목이 농지예요. 근데 여기 이제 묘가 있어. 분묘가 있어요. 잘 조성돼 있어요. 그런데 농지증을 받으러 가니까 이 분묘 때문에 이 분묘 때문에 농지증이 안 된다 그러더래요. 공무원께서, 담당 공무원께서 농지 이 묘지 때문에 농지증이 발령 안 된다. 이제 그 사건을 제가 좀 말씀드릴 거예요. 그 사건을 말씀드릴 건데 그래서 오늘 제목을 농지에 묘주가 있으면 농지증이 안 된답니다. 라고 제가 제목을 달아봤어요. 그리고 오늘도 추천주가 급등을 했죠. 소니드. 그 다음에 후속주 코멘트를 제가 할 거예요. 후속주 코멘트를 할 거니까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보시고요. 후단에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강의 교재를 판매하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은 제 강의 교재 구매하셔서 한번 공부 한번 해보십시오. 2, 3개월만 하면 아마 여러분들도 웬만큼의 수준에 올라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제 교재를 먼저 볼게요. 오늘 사건을 내용을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오늘 사실은 저희 구독자 한 분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교재를 가지고 계신 사장님께서 한 분이 전화가 오셨어요. 이상하게 오늘 이 두 가지가 딱 엮이더라고요. 구독자 분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그분이 이제 급해서 뭐 이제 유튜브 찾아보다가 제 영상을 봤겠죠. 근데 구독자라고 하시더라고요. 여쭤보니까. 그리고 이제 이 교재 구매하신 분도 똑같은 내용을 여쭤보셔서 저한테 질문하셨어요. 묘지가 있는 농지가 이렇게 있으면 묘지가 있잖아요. 여기에 공무원한테 물어보니까 농지증이 발급이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했대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진짜 막 화가 막 나더라고요. 아까는 제가 강의했다가 지었어요. 화를 너무 많이 내는 모습을 보여줘가지고 근데 이제 제가 진짜 극도로 화를 내면 그렇게 저도 흥분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우리 이 구독자분께서는 제가 그래서 이제 저희 교재를 구매하신 분한테 그랬어요. 사장님, 그렇지 않아도 그 전에 오늘 문의 오신 분이 계시는데 제가 오늘 저녁에 방송해드릴게요. 그랬더니 이제 교재 구매하신 분은 네, 알겠습니다. 그러고 이제 친절하게 이제 끊었는데 이 구독자분한테 제가 한 20분의 시간을 소비했어요. 이 20분의 시간을. 그런데 이제 설명을 해드리면서 다 설명을 안 드렸죠. 그래서 한번 볼게요. 이 구독자분이 어떤 판례를 가지고 갔냐면 이 공무원한테 부산고등법원 이 판례를 가지고 간 거예요. 이 판례를 공무원한테 가지고 갔습니다. 근데 공무원 이 판례는 묘지에 관한 게 아니고 건물에 관한 거다. 건물에 관한 거다.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근데 이제 이분은 사실은 뭐 이제 지식이 어느 정도 됐는지 모르겠지만 뭐 공무원이 그렇게 얘기한다니까 아무 말도 못하고 돌아왔을 거 아닙니까? 그죠? 아무 말도 못하고 돌아왔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 판례를 보면, 이 부산 고등법원 판례를 보면, 요런 내용이에요. 경매 농지 채굴가 매수 신고인은 토지를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에는 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할 아무런 권한이 없으므로, 그죠? 내가 어떤 이 토지를 낙찰받았어. 낙찰받고, 아직 잔금을 안 냈어요. 그럼 잔금 내기 전에 농지증을 신청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잔금을 내기 전에는 원상회복 등 내 땅이 아니니까, 내 토지가 아니니까, 여기 묘지가 있다 하더라도 내가 여기다 묘지를 구리를 한다든가 묘지를 옮긴다든가 이장을 한다든가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설령 여기에 건물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아직 나한테 소유권이 넘어오지 않았으니까 낙찰만 받았을 뿐이지 내가 낙찰자 입장이지 아직 소유권자 입장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공무원이 대법원에서 말씀하시기를 아무런 권한이 없대잖아. 나는 이 토지에 대해서. 한번 끝까지 읽어볼게요. 그래서 그에게 낙찰자에게 형질 변경된 부분에 복구를 요구한다는 것은 법률상 불가능한 것을 요구한 것인 점 등 감안하면 불법으로 형질변 토지에 대하여 농작물의 재배가 가능한 토지로 원상복구 후에 농지취득 자격증을 발급이 가능하다는 피고의 처분 사유는 부적합하다. 피고가 바로 면장이에요. 면장.
여긴 동장이라고 되어 있네. 동장이라고 되어 있네요. 예, 그죠? 농지증을 발급해주는 관할 부서죠. 자, 이렇게 됐죠. 그럼 대법원에서 뭐라고 했죠? 결국에는 그거예요. 결국에는 해줘라. 너희들이 농지증을, 그죠? 농지증을 발급 안 하는 것은 잘못된 거다. 농지증 발급해줘라. 부산 고등법원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 다시 또 이제 항소를 한 거죠. 항소를 해서 대법원까지 갔어요. 피고가, 동장이, 면장이 대법원까지 가서도 객소리만 하고 졌어요. 자, 졌죠? 똑같은 판례입니다. 똑같은 판례고, 자, 그래서 이제 이 공무원분 되게 똑똑하신 분인가 봐요. 아, 이 판례를 알고 있으면, 묘지에 대한 판례도 알고 있을 건데, 그죠? 건물은 안 된다. 건물에 대한 판례입니다. 자기도 알고 있대요. 그래서 여기 이제 농지에 대해서 농지위원회 알죠? 이제 농지법이 강화되면서 작년 8월부터인가 농지위원회가 이제 신설됐죠. 그렇죠. 근데 농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것은 몇 가지 사안이 있어요. 몇 가지 사안이 있다고요. 농업진흥구역이라든가 어떤 몇 가지 이제, 그죠? 지분 경매라든가 그런 것들 몇 가지 사안이 있는데, 농지위원회에서 X해도, 그죠? X한 이유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안 돼라고 하는 이유는 뭔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이 농지 안에 묘지가 있든, 건물이 있든, 농지증을 발급해줘야 됩니다. 발급해주면, 아니면 반려를 하든지, 반려 사유에 이런 것들을 명확히 해야죠. 그럼 우리는 이런 판례를 가지고 가서 판사님께 같이 제출하면 되죠. 자, 그래. 그럼 공무원께서, 자, 이것은 건물이 아니고 묘지니까 안 된다. 판례가 다르다. 라고 했으면, 자, 우리는 그럼 묘지에 관련된 것들도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래서 내가 좀 속으로 많이 붕괴하고, 그 공무원이 진짜 사람을 귀찮게 하는 것 같아요. 진짜로요. 진짜 나쁘다고는 볼 수 없지만, 알면서도 일부러 그렇게 이제 시골의 면 지역은 대부분 그러잖아요. 뭐, 니 같은 데는 어떤 마을 이장하고 또 마을 사람들 몇 명이서 농지위원회를 만들잖아요. 이렇게요. 그죠? 보통 각, 이장들이 아마 농지위원회 위원이 될 거예요. 농지위원회 면 지역에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농지위원회가 구성되는데, 뭐 이렇게, 면의 관련자가 뭐 안 된다는 이유, 뭐 농지위원회에서 안 된다고 했고, 그죠? 안 된다고 하는 이유는 농지위원회에서 반대를 했기 때문에 그랬겠죠. 근데 농지위원회에 이 토지가 있으면 분명히 제가 봤을 때 연관성이 있어요. 서로 간에. 그죠? 시골 다 그러잖아요. 뭐 이 땅이 뭐 옆에 땅 집이고 누구 땅 집이고 다 알잖아요. 다 아는 곳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압력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화가 나는 건 뭐냐면 이 담당 공무원께서 담당 농지증 관련 담당 관이 부산 고등법원 판례를 알고 있었으면 대법원 판례도 알고 있었을 거란 말입니다. 그죠? 농지증 담당자들이, 그죠? 이런 판례를 모르고 농지증 담당을 한다? 그것은 사실은 좀 힘든 일이거든요. 그렇죠. 힘든 일이죠. 그래서 제가 요 토지는 현재 분묘가 조성되어 있다 하여도, 그죠? 제가 이걸 있어요. 이 판례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요거 나중에 혹시나 공무원들이 그럴 수도 있어요. 이건 뭐 농지에 우리가 낙찰 받으면 농지에 묘지가 있든 건물 집탐한 건물이 있든 제가 항상 그러죠. 농지증은 100% 발급해줘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죠. 농지증 100% 발급해줘야 됩니다. 그죠? 그게 맞는 거예요. 정말 법을 어기지 않았다면 100% 농지증 발급한 게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분이서 저한테 우연찮게 또 일이 겹쳐서 상담이 왔더라고요. 근데 제가 사실 오늘 처음에 엄청나게 격분을 했어요. 진짜 웃기는 짬뽕이네. 어?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말이 되는 소리를. 그쵸? 어쨌든 농지증은 여러분 100% 발급된다고 보면 되고요. 옛날에는 7일이었는데 농지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그 농지에 대해서는 14일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 7일 안에 농지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된다는 것이 있으면, 그죠? 못 받을 것 같으면 농지위원회 심의를 가는 어떤 그런 농지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7일 안에 제출을 못 하니까, 그죠? 연장 저기를 해야 되겠죠? 연기 신청을 해야 되겠죠? 그죠? 허가, 불허가를 연기 신청한다든가 다른 방법을 동원하면 되겠죠? 어쨌든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어려운 거 아닌데, 공무원들이 가만히 보면 이제 조금 다는 안 그렇지만 일부 몰직한 공무원들도 있을 수 있어요. 공부가 잘 안 된 공무원들도 있을 수 있어요. 물론 뭐 99.9%의 공무원들은 대다수 자기 자리에서 자기가 맡은 분야는 거의 뭐 준 박사급이에요. 그렇지만 이렇게 허황되게 알면서도 모르는 척 얘기하는 공무원분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그래요? 그럼 안 되는 겁니까? 라고 하지 말고, 우리는 경매를 공부하는 사람이니까, 자 그럼 이런 판례도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들이대야죠. 그죠? 제가 공부하는 목적이 뭐라고 했죠? 공무원하고 싸우려고 공부하는 게 아니라고 했죠. 공무원들도 자기가 맡은 분야에서 다 모르는 것이 있을 수도 있다. 모르는 것이 있을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자료라든가 증빙 자료를 공무원한테 보여주면 공무원도 수긍을 하겠죠. 그죠? 자기가 아무리 그 분야에,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공무원께서 도로과에 있어, 아니면 개발행위과에 있어, 모르는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땐 다 알아요. 알면서도 일부러 물어보지 않는 거에 대해서는 답을 안 해주죠. 웬만하면. 왜? 굳이 답까지 해줘서 문제를 만들 필요 없거든요. 공무원 입장에서도. 그죠? 자, 그러면 공무원이 안 되면 안 되는 사유를 우리는 갖다 주면 되는 거예요. 아까 묘지 판례 있죠? 묘지 판례 갖다 주십시오, 여러분. 예, 가셨죠? 그렇게 하면 되고요. 오늘 이제 주식을 제가 조금 얘기할 거예요. 주식에 관심 없으신 분들은 나가셔도 됩니다. 오늘은 제가 좀 막걸리도 한잔 먹고 빨리 끝내겠습니다. 자, 제가 추천했던 종목. 현대무백스는 제가 뭐라고 했죠? 현대무백스는 저는 항상 그래요. 추격 매수는 하지 마시라. 추격 매수는 하지 마시고, 요것은 3,000원 이하에서 담자. 여기서 한번 담았죠? 담으신 분도 있고, 저는 사실은 제 전략은 이제 이번 주에 딱 제가 주식을 투자했잖아요. 처음으로 한 3개월 만에 투자한 것 같아요. 수익이 아주 좋습니다. 수익이 아주 좋아요. 첫 번째는 셀바스 AI에서 20% 이상 수익이 났고, 그죠? 두 번째, 셀바스 AI 판 걸 가지고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현대무백스를 샀다고. 현대무백스를 사서 얼마에 샀냐면 이게 3,100원에 샀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걸 3,180원에서 3,185원 이 사이에서 전량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전량 매도한 거 가지고 뭐 샀냐? 모트렉스를 샀습니다. 모트렉스가 뭐죠? 자율주행 관련주죠. 아주 저는 이 종목을 올해는 제가 한번 좀 추적해 보려고요. 그리고 실적도 굉장히 좋습니다. 조금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만약에 모트렉스가 만약에 내일 급등을 한다, 그러면 팔고 또 다시 또 현대무백스로 들어간 적이 있을 겁니다. 또 그래서 현대무백스 가지고 있다가 더 좋은 종목이 나타난다, 요거 팔고 또 다른 거 살 거예요. 요런 식으로 현대무백스는 3,000원에서 3,100원, 3,400원 이 사이에서는 제가 좀 기둥으로, 그러니까 삼성전자처럼 크게 손해도 안 보고 이익도 없다라는 어떤 그런 가정하에 요걸 기준으로 삼을 겁니다. 저는요. 요걸 기준으로 삼을 거고, 이걸 기준으로 들락날락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단 셀바스 AI에서 수익이 많이 났고, 오늘은 이 현대무백스에서 2.5% 정도 수익이 나서 팔았습니다. 다시 이제 모트렉스를 14,750원 샀습니다. 오늘 요게 지금 제 전체 포트폴리오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거 소니드 오늘 상한가 쳤죠. 요거 오늘 여기서 이렇게 상한가를 쳤는데, 제가 어제 말씀드리면서 약간 좀 제목을 주고 안 좋아서 들어가실 분 들어가시고 마실 분 마시고 단타로 하십시오 라고 말씀드린 건데, 그냥 오늘 보합까지 밀렸다가 다시 상한가로 그냥 감아 올리는 모습을 보였어요. 아주 이뻐요. 물론 추가 상승 더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올라있는 종목은 사시는 거 아니다. 그죠? 올랐다가 눌리는 거 보고, 여기서 눌리는 거 보고 사도 안 늦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모트렉스 한번 볼게요. 이제 아마 이게 주력주가 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봐요. 근데 물론,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저도, 손절을 할 겁니다. 저는 손절 라인은, 요 모트렉스는 13,000원 잡겠습니다. 여기, 241선 있는 이 자리 있죠? 13,000원을 손절 라인으로 잡고, 그 이하 깨지면, 매도하겠습니다. 근데, 요거 보면 종합지수가 만약에 저는 아까 종합지수는 어제 말씀드렸어요. 대충 예상을요. 그래서 요 종목은 요렇게 지금 이제 빠지고 있다가 5일선이 돌고 있습니다. 단지 이번에 트렌드는 뭐라겠죠? 자율주행, 로봇, 인공지능, 그 다음에 공장 자동화, 그 다음에 중국의 리오프닝. 아마 제가 봤을 때는 1월 달에는 요게 아마 주도주가 될 거예요. 주도주가. 오늘도 로봇 관련주들 많이 급등한 거 많죠? 아까 뭐 소니드부터 해서 하여간 많이 있습니다. 로봇 관련주. 요렇게 이제 돌 건데, 만에 하나 요렇게 꺾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요. 내일 또 음선 딱 때려가지고 이렇게. 내일 또 이렇게 기분 안 좋게 음선 딱 때려가지고 이렇게 꺾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1차적으로는 여기 쌍바닥 13,000원을 지지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요런 식으로 되지 않을까. 요렇게 되지 않을까. 이게 두 번째 시나리오고요. 첫 번째는 내일 골든 크로스 하고 양선을 감아 올리는, 이렇게 양선을 감아 올리는 모습이 될 수도 있어요. 양선을 감아 올리면 하루 이틀 정도 조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하루 이틀 정도 이렇게 짧은 조정이 나올 수가 있어요. 아이고, 이게 왜 이러지? 네, 짧은 조정이 하루 이틀 이렇게 나올 수 있다. 그거 가버리고 다시 재차 상승할 겁니다. 1차 목표가는 전고점 여기 18,000원에서 19,000원짜리 좀 잡겠습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셀바스 AI에서 좀 돈을 벌었으니까, 그 다음에 또 현대모비스에서 용돈 조금 벌었고, 아니 현대무백스에 조금 벌었고, 이제 요거 모트렉스는 조금 제가 한 일주일 정도 기간을 두고 한번 가져가 볼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나 절대 플러스에서 하지 마세요. 주식은요. 지금같이 흔들림이 심한 장에서 또 방향성이 완벽하게 정해지지 않은 장에서는 절대 플러스에는 추격매수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모트렉스도 내일 혹시나 마이너스가 나오면 마이너스에서 하는 연습, 또 이렇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가가 이렇게 꺾일 수도 있거든요. 꺾이면 이렇게 분할 매수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내일 만약에 마이너스권에서 살 기회가 있다면 더없이 좋지만 마이너스권에서 살지 못하면 좀 하루 이틀 더 지켜보십시오. 보수하신 분들은 만약에 이렇게 이런 모습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모트렉스를 제가 왜 추천드리냐면 재무구조 한번 볼게요. 시가총액은 3,500억입니다. 시가총액은, 자, 일단 대주주 지분이 40%에다가 한 50% 되겠죠? 그러면 50% 정도 잡고, 그죠? 그러니까 한 50%.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일단 요것만 볼게요. 매출액이 3,000억, 3,500억, 4,300억, 5,500억. 2022년도에 5,500억이에요. 5,500억. 그럼 2023년대는 얼마 정도 될까? 분기를 한번 계산해 볼까요? 연간. 2023년대는 6,000억. 그죠? 자, 그러면 볼게요. 자, 2022년도에 영업이익이 500억이에요. 500억이면, 그리고 2023년도 올해는 거의 약 600억. 영업이익이 600억이면, 우리가 이제 펄을 10을 했을 때, 보통 얼마의 시가총액이 돼야 되죠? 6천억이죠, 6천억. 6천억의 시가총액이 돼야 되는데, 지금 얼마죠, 시가총액이? 3,500억이죠. 그러면, 퍼가, 현재 수준으로, 올해 수준으로, 예상 컨센서스로요, 퍼가 5배밖에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앞으로 이 주식은 2배가 올라도 할 말이 없다.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시대의 흐름과도 맞다. 시대의 흐름이 뭐죠? 자율주행, 인공지능, 로봇, 그런 거잖아요. 올해 아마 화두가 될 거예요. 작년에 어떻게 보면 화두가 됐던 원전 관련주는 약간 좀 식상한 면도 없잖아 있죠, 그죠? 지쳤죠 사람들이. 그런 거 빼고 좀 신선하게 이제 이런 거, 로봇, 자율주행, 어떤 이런 그 인공지능 이런 것들이 제가 볼 때는 상당한 힘을 발휘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부채 비율도 부채 비율 어디 갔어? 어디 갔지? 여기 있다. 부채 비율도 뭐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보통 180, 200. 그죠? 유보율은 얼마? 3000%. 3000%. 그러니까 자본금이 120억이니까 이거에 3000%라는 얘기잖아. 3000%. 어마어마한 거죠? 아주 재무구조가 우량한 회사잖아요. 그죠? 재무구조가 아주 우량한 회사죠. 왜 이제 이때는 아마 무상증자에서 자본금이 이렇게 늘어났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 회사 영업이익이 만약 600억이라고 했을 때 600억 잡고 괜찮습니다. 지금 수준으로 보면 뭐 따블은 가 있어도 이 전고점을 벗겨도 할 말 없다. 2만원 가도 할 말 없다. 그죠? 그렇게 봅니다. 저는요. 그래서 여러분 현대무백스는 그냥 제가 안전하게 추천드린 종목이고요. 실질적으로 시대 흐름과 맞고, 물론 현대무백스도 공장 자동화라는 어떤 그런 시대 흐름과 맞아요. 그렇지만 매출액 증가율을 보면 모트렉스가 훨씬 낫다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현대무백스를 살 것이냐 모트렉스를 살 것이냐 정한다면 저는 모트렉스를 삽니다. 모트렉스를요. 그리고 제가 이때 당시에는 모트렉스가 그때 어떤 사모님께서 오셨는데 모트렉스 추천 안 한 이유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추천 안 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많이 빠져있기 때문에 이제는 추천합니다. 이제는 잠시만요. 핸드폰 좀 보고. 이제는 추천하니까요. 여러분들 제 뭐 어떤 기본적인 분석은 아주 우량하다. 그리고 시대 흐름과 맞는지, 시대 흐름과도 맞다. 지금 자율주행이 레벨 5까지 가나요? 내일 레벨 4까지 왔나요? 내일 레벨 5는 완전 자율주행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트렉스도 거기에 큰 하나의 축을 담당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대 흐름과도 맞고, 기본적 분석 우량하고, 그죠? 성장성이 있느냐? 매출액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원하는 어떤 기업 이미지하고는 맞는 것 같아요. 다만 이때 당시 무상증자를 했기 때문에 무상증자를 했기 때문에 물량이 좀 많이 늘어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무상증자가 기업의 가치에 대해서 영향을 크게 안 미치거든요. 오히려 무상증자를 한 기업들은 자본금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만큼 더 자본 조달 여력이 많다는 얘기거든요. 그죠? 무상증자 하기 전에는 뭐 이게 28,000원, 3만원 갔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월봉으로 한번 볼게요. 월봉으로 보면 물론 이제 이때 음선이 좀 부담스럽긴 해요. 이때 음선이 부담스럽긴 하지만 그죠? 이번 달에 뭐 진짜 이렇게 양손으로 감아 올린다든가 아니면 뭐 이렇게 찔끔찔끔 다음 달도 이렇게 가준다면 더없이 좋은 차트가 되겠죠. 그리고 역사적인 신고가 돌파한 상태에서 역사적인 신고가 돌파했죠. 돌파상 첫 번째 눌림목이다. 그럼 이런 때 사야 된다, 주식을.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트렉스는 성장성과 재무구조와 시대 흐름이 맞아떨어지는 종목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물론 이제 안전을 선호한다면 현대무백스를 얘기하고 싶지만 현대무백스보다는 이게 좀 더 다이나믹하고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현대무백스 다 팔고 모트렉스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내일이나 이번 주에 마이너스를 준다면 여러분 모트렉스 담아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뭐 이건 특별히 제가 봤을 때 손절의 의미는 없어요. 손절의 의미도 없어요, 이 종목은요. 근데 제가 아까 13,000원 깨지면 손절한다고 했지만
굳이 뭐 13,000원 이하? 그럼 퍼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저평가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굳이 이런 종목도 손절할 필요 없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종목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역사적인 신고가 돌파하고 첫 번째 눌림목이다. 이런 거 역사적 신고가 돌파하는 걸 잘 보라는 게 제가 뭐냐면 LG 이노텍 한번 볼까요, 여러분? 자, LG 이노텍도 제가 사람들한테 옛날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 역사적인 신고가 돌파, 역사적인 신고가 돌파했죠. 돌파하고 첫 번째 눌림목 여기 이런 자리. 그래서 여기서 무조건 더블 간다. 그래서 얼마 갔어요? 40만 원 갔죠. 자, 그러면 현대 모트렉스 한번 볼게요. 물론 이건 우량주기 때문에 그게 갈 수도 있죠. 옛날에 제가 삼성 SDI도 똑같습니다. 자, 삼성 SDI도 제가 어떤 말씀 드렸냐면 옛날에 이건 무거운 우량주예요. 역사적인 신고가, 아이고, 여기 역사적인 신고가를 돌파하고 이건 눌림목들이 몇 번 있었죠. 이렇게 눌림목들이 여기서 몇 배 간다? 요건 2배. 요건 몇 배 갔어요? 요것은 3배 갔네. 3배. 그죠? 소형주는 되게 빨라요. 소형주는 성질이 급해서 그런가 몰라도 물량도 적고 모트렉스도 역시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이때 상승은 여러분, 이때 상승은 요 꼴이 있죠. 요때 상승은 무상증자 재료예요. 무상증자 재료이기 때문에 이건 무시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요것은 자, 역사적인 신고가 돌파하고 첫 번째 눌림목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가져가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가셨죠? 제가 판단하는 주식은 이렇습니다. 이제 일단 저는 그래요. 욕심 없어요. 이번 달에는요. 이번 달에는 검색도 안 할 거예요. 셀바스 AI에서 좀 먹었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한 2.5% 정도 먹었습니다. 그리고 현대 무백스에서 2.5%, 그리고 여기 이제 요거에서 한 20%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에 그렇게 보고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지켜봐 주십시오. 모트렉스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